배트맨과 슈퍼맨이 안티 슈퍼맨을 만난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야기는 기술적으로 발전되고 비주얼적으로 멋진 고담 시티의 또 다른 우주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반전은 이 이야기가 고전적인 슈퍼맨 이야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 평행 구조는 곧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 대체 현실에서 세상은 멸망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슈퍼맨의 기원 이야기처럼 한 아이가 로켓에 태워져 살아남기 위해 떠나게 되죠.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슈퍼맨이 크립톤에서 떠날 때는 DC 메인 유니버스의 지구에 도착했지만, 이 아이의 로켓은 멀티버스를 여행하며 메인 DC 유니버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로켓이 도착하자 배트맨과 슈퍼맨이 이를 가로채어 안전하게 지구로 데려옵니다. 여기서 두 가지 큰 의문이 생깁니다. 첫째, 배트맨과 슈퍼맨은 왜 다시 팀을 이루었을까요? 둘째, 이 아이가 언급한 하이퍼타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배트맨과 슈퍼맨이 월드 스파이니스트로 협력한 것은 1940년대부터 DC 코믹스의 대표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월드 스파이니스트 코믹스로 시작된 이 파트너십은 두 캐릭터가 DC에서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이 파트너십은 여러 번 재조명되었으며, 이는 이야기와 사업적으로 모두 현명한 선택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말하자면, 하이퍼타임은 DC의 역사에서 유명한 복잡하고 오래된 개념입니다. 하지만 최근 DC는 존 스튜어트, 에메랄드 나이트 미엄에서 이를 명확히 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플래시포인트 이야기를 생각해보세요. 그 대체 현실에서는 슈퍼맨이 지구에 도착하지만 정부에 의해 즉시 포획되어 지하에 갇히고 붉은 태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그의 능력이 발달하지 못합니다. 하이퍼타임은 존 스튜어트, 에메랄드 나이트 야면에서 설명된 바에 따르면 주요 EC 유니버스를 완전히 대체하는 별도의 현실을 만들 만큼 큰 변화는 아니지만 여전히 메인 타임라인에서 벗어나는 변화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실의 틈새에 존재하며 멀티버스의 미묘하지만 중요한 일부를 형성합니다. 왜 DC가 하이퍼타임을 계속 다루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개념은 불필요하며 아마도 이제는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DC는 원래 크라이시스 on 인피니트 에arth에서 멀티버스를 없애고 난 뒤 하이퍼타임을 만들어 멀티버스와 유사한 이야기를 풀어낼 방법으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혼란스럽고 중복적이었습니다. 하이퍼타임은 이제 퇴물처럼 느껴지는 구시대적 개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하이퍼타임이 무엇이든 간에 이 대체 고담시티에서 연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아이, 데이비드의 부모가 이를 연구했죠. 흥미로운 반전은 데이비드가 로켓이 원래 생존용 구명정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멀티버스를 탐험하기 위한 실험적 우주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다크 크라이시스 이후 DC가 멀티버스에 초점을 맞춰왔던 최근 행보와도 일치합니다. 멀티버스가 복원되고 더 커진 지금, DC는 대체 현실을 탐구하며 오래된 세계를 부활시키고 새로운 세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이 타고 있던 우주선 외에 더 많은 우주선이 있을 예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멸망 직전에 이르자 그의 부모는 이 우주선을 생존용 구명정으로 개조해 데이비드를 탈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데이비드가 DC 메인 유니버스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능력이 즉시 발현되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의 몸은 엄청난 열을 생성하기 시작했고 결국 거대한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두 가지 주요 전개가 나타납니다. 첫째, 배트맨과 슈퍼맨은 데이비드가 슈퍼맨처럼 노란 태양에 노출되면서 그의 능력이 과부하 상태에 빠졌음을 알아냅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제어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상태의 데이비드는 주변 모두에게 명백한 위험 요소가 됩니다. 둘째, 데이비드가 자신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동안 슈퍼맨은 자신의 과거와 놀라운 유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두 사람 사이에 즉각적인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슈퍼맨에게 데이비드는 자신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멘토 역할을 해줄 기회를 제공합니다. 슈퍼맨은 성장하면서 세상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데이비드에게서 과거의 자신을 본 슈퍼맨은 멘토의 역할을 맡아 자신이 한때 간절히 원했던 지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배트맨은 항상 회의적입니다. 슈퍼맨이 데이비드의 가능성을 본다면 배트맨은 그의 탐정 본능을 발휘합니다. 아이에게 뭔가 미심쩍은 점이 있다고 느낀 배트맨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추가 조사를 결심합니다.
배트맨이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슈퍼맨은 데이비드를 캔더 병 속의 도시로 데려갑니다. 슈퍼맨 신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캔더 병 속의 도시는 수십 년 동안 슈퍼맨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습니다. 그 기원은 브레이니악이라는 악당에게서 시작되었는데 그는 DC 코믹스 초창기에 등장한 캐릭터입니다. 브레이니악의 대표적인 특징은 우주를 돌아다니며 도시 전체를 축소시켜 병에 담아 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캔더는 크립톤의 도시 중 하나로 크립톤이 파괴되기 전에 그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슈퍼맨은 결국 이 도시를 발견했고 그 발견 과정은 여러 번 다시 이야기되었지만 한 가지는 변함없습니다. 캔더에는 수많은 크립톤인들이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슈퍼맨은 데이비드를 캔더로 데려가 그곳의 과학자들이 데이비드의 능력을 연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며 그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돕는 수트를 개발하게 합니다. 한편 배트맨은 충격적인 정보를 발견합니다. 그는 데이비드의 부모를 찾아냅니다. 배트맨과 슈퍼맨이 데이비드를 이 현실의 그의 부모가 사는 곳으로 데려갔을 때 배트맨은 데이비드에게 중요한 경고를 하려 하지만 데이비드는 이를 듣지 않습니다. 감정이 북받친 그는 부모에게 달려가 안아주며 외칩니다. 저예요. 당신들의 아들.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의 부모는 기쁨 대신 분노로 반응합니다. 혼란스럽고 가슴이 찢어진 데이비드는 물러납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거절당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때 배트맨이 나서서 설명합니다. 내가 말하려던 것은 맞아. 이 사람들이 이 현실에서의 너희 부모라는 거야. 하지만 그들의 아이는 몇 년 전에 죽었어. 아주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데 네가 이렇게 달려가서 자신이 그들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 그들이 회복 중인 치유 과정을 방해하게 되는 거야. 이 상황은 비극적이면서도 불안감을 자아냅니다. 희망과 오해가 충돌하는 순간이죠. 데이비드에게는 부모에게 거절당하는 가슴 아픈 순간이었고 부모에게는 자신들의 상처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습니다. 이는 데이비드의 여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현실을 넘나드는 일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정적으로 뒤틀린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 데이비드는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한 아이에게는 정말로 참담한 현실이죠. 바로 이때 로빈이 나서며 그가 왜 DC 코믹스에서 최고의 캐릭터 중 하나인지 보여줍니다. 로빈은 모두가 데이비드에게 그의 상황과 능력을 가르치려고만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평범한 일상의 느낌입니다. 그는 어디에선가 어울릴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로빈은 말합니다. 여기서 자신이 집을 찾을 수 있다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로빈은 데이비드를 틴타이탄즈 멤버들과 만나게 합니다. 틴타이탄즈는 DC 코믹스에서 어두운 이야기를 많이 겪은 팀으로 정말로 가슴 아픈 사건들이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재미있는 그룹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능력을 가진 10대라면 틴타이탄즈는 가장 먼저 가입하고 싶어 할 팀일 것입니다. 데이비드가 틴타이탄즈를 만났을 때 로빈과 팀은 그를 따뜻하게 맞으며 말합니다. 우리랑 같이 어울려보자. 틴타이탄즈는 원래 주요 슈퍼히어로들의 사이드킥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자신들만의 유산을 만들어 왔습니다. 데이비드가 틴타이탄즈에 합류하는 장면은 기대했던 대로 유쾌합니다. 팀은 그의 능력을 장난스럽게 시험해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그린 에로우의 전 사이드킥인 스피드는 권투 글러브가 달린 화살을 쏘며 데이비드에게 그것을 잡거나 피하라고 도전합니다. 결과는 데이비드는 얼굴에 맞고 맙니다. 화살을 부수지는 않았지만 그의 능력이 여전히 본능적으로 반응할 뿐 완전히 통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틴타이탄즈가 사실상 자신에게 훈련 과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의 능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고 그의 정신적 안정성을 평가하며 그가 자신들의 세계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은 데이비드를 압도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잠재력을 파악하기 위한 영리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데이비드가 틴타이탄즈와 함께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던 중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배후에서 강력한 악단의 더 키테 케이카의 사건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더키는 DC의 가장 흥미로운 악당 중 하나로 엄청난 능력을 가졌지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인물입니다. DC가 이 캐릭터를 활용하는 방식은 정말 뛰어나지만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데이비드가 틴 타이탄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탐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위협이 그를 더 큰 갈등으로 끌어들일 조짐이 보입니다. 제가 특히 감탄한 점은 더 키가 이번 사건의 배우로 처음 등장할 때 보여준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이번 주의 악당처럼 보이며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을 존재처럼 보입니다. 이름 그대로 더 키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열고 닫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죠. 언뜻 보기에는 그다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의 계획은 금세 긴장감을 높입니다. 그는 한 건물을 봉쇄하고 도시 전역에 비상 상황을 일으켜 소방관과 응급구조대가 위기에 대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의 요구는 추적할 수 없는 50억 달러입니다. 이것은 다소 진부한 악당의 계획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한 사람이 도시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을 가졌다는 점은 여전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배트맨과 슈퍼맨은 신속히 상황에 개입하여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더키의 계획을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한편 데이비드는 예상치 못한 혼란 속으로 갑자기 휘말리게 됩니다. 아직 자신의 능력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아이에게는 이것이 곧 불 속의 시험과도 같습니다. 그의 임무는 분명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것. 그중 한 긴급 상황은 메탄가스로 가득 찬 광산에 갇힌 광부들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더키의 행동으로 인해 광산의 문이 막혀 광부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임무는 광산에 도착해 문을 열고 광부들을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메탄가스가 매우 인화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의 능력은 강렬한 열을 생성하므로 이는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불붙은 성냥을 들고 가스가 가득 찬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대규모 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의 걱정은 당연합니다. 처음에는 비상 레버를 사용해 문을 열려고 하지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평가한 배트맨은 그에게 조언합니다. 문을 부수거나 너의 능력을 사용해서 폭발시켜 열어야 해. 이로 인해 데이비드는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는 빠르고 결정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작은 실수 하나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은 데이비드가 압박 속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를 시험합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적절히 사용해 문을 열어야 하지만 열기가 방 안으로 유입되어 치명적인 폭발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압박감에 그는 당황하고 몸이 굳어 결국 임무를 포기하고 현장에서 도망칩니다. 이 순간이 강렬한 이유는 데이비드가 자신의 두려움과 실패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물러난 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부모님, 파괴된 그의 세계, 그리고 누군가 절실히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자신이 도망쳤다는 사실까지. 자신을 겁쟁이라고 느낀 데이비드는 두려움과 맞서기로 결심하고 다시 광산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결의로 문을 찢어 열고 광부들을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슈퍼맨이 도착해 지원하려고 할 때 그는 이미 데이비드가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발견합니다. 이 순간은 데이비드에게 있어 자신의 성장을 보여주는 구원과도 같은 장면입니다. 그의 잠재력과 결단력이 드러난 중요한 순간이죠. 한편 더키의 복잡한 계획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의 음모는 좌절되었고 위기는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 충격적인 반전이 드러납니다. 사실 더키는 처음부터 협력자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배후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던 그 협력자는 바로 조커였습니다. 예상할 수 있듯이 조커는 데이비드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입니다. 데이비드를 슈퍼맨의 새로운 사이드킥으로 인식한 조커는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커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가 사이드킥들을 얼마나 즐기는지, 특히 그들을 죽이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폭발적인 대립을 위한 무대를 마련합니다. 조커가 데이비드를 목표로 삼으면서 상황은 더욱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이제 질문은 배트맨과 슈퍼맨이 조커와 맞붙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혼돈을 향한 조커의 뒤틀린 추구 속에서 그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떤 이야기를 다음에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